네, 저는 잉글리시 리델랭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자, 오늘은 그 텍스트 아날리시스 중에서 우리가 리터럴리 텍스트 아날리시스를 할 거고, 그 중에서도 포엄 아날리시스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랭앤릿을 하든 아이비 리터러처를 하든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금 포트리 아니면 이제 포엄인데, 이게 왜 어렵냐?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뭘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오늘은 내가 여기서 뭘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석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얘기했지만 텍스트 아날리시스에서 모든 종류의 텍스트 아날리시스, 랭귀지든 리터레처든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는 뭐라고 했다? 우리가 아날리시스를 할 때는 뭐가 돼야 된다고 했다? 신이 돼야 된다고 했다. 자, 그러면 신은 라틴어로 뭐다? 데이다. 그래서 우리가 DEI 순서대로 분석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날리시스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D. D는 뭐의 약자? Dissection. Dissection이 뭐냐? 해부죠, 해부.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파트별로 뜯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텍스트가 있다, 랭귀지가 있다, 뭐 딕션이 있다, 월드 초이스가 있다, 리터럴 디바이스가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GCSE 때 다 배웠을 텐데, 그것들을 다 파트별로 다 분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이섹션. 다이섹션까지는 우리가 GCSE 레벨에서 많이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 DEI라고 했으니까 이 파트를 해야겠죠? E는 explanation 또는 examination. 자, 우리가 파트를 다 분해를 했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이 파트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트레이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날리시스의 두 번째 파트는 E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GCSE 때 다 했을 거야. 근데 IB에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파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파트는 뭐냐? I. 그래서 I는 그러면 뭐의 약자냐? Interpretation. 자, 우리가 해석. 누구의 해석이야? 나의 해석, 리더로서의 해석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뭘 넣어야 되느냐? 이게 대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뭘 해줘야 돼? 그 효과를 우리가 evaluate, 평가를 해줘야 된다. 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IB에서 절대 7점을 못 받는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GCSE와 IB의 차이점은 뭐다? 이 해석을 많이 넣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포트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포트리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네 가지 단계로 나눌 거야. 네 가지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마다 이 DEI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자, 포트리의 네 가지 단계는, 자, 외워. 이건 이제 아나그램인데 스펙으로 되어 있어. 스펙. 너네가 이제 스펙을 쌓듯이 스펙을 이제 C의 스펙을 쌓아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 S야, S. S니까 뭐겠어? Subject. 뭘 다루고 있느냐를 따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물어봐야 돼? 토픽을 물어봐야 되겠지? 자, 우리가 토픽이랑 theme이랑 다른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 토픽은 뭐고 theme은 뭐야? 토픽은 이 시에서 다루고 있는 물건, 사람, 추상적인 오브젝트들을 토픽이라고 하고, theme은 뭐라고 했어? 이 시를 왜 썼는지, 이 시의 메시지를 theme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토픽과 theme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서브젝트는 토픽.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DEI로 하면 뭘 해야겠어? 일단 토픽을 분해를 해. 그 다음에 이 토픽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우리가 DEI를 해야 되니까. 자, 거기까지 우리가 됐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스펙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은 뭐겠어? P겠지? Purpose. 자, 너네가 서브젝트 안 하고 purpose로 넘어가는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서브젝트 분석을 다 해놔만 purpose에 대한 분석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purpose는 당연히 뭐겠어? 우리가 좋아하는 theme이겠지, theme. 자, 주제. 왜 이 시를 썼는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겠어? 이 purpose부터 다시 할게요. 네. 자, purpose는 뭐라고 했어?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토픽과 주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했어? 우리가 이 시인, 자, 시인이랑 스피커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 자,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화자가 있고, 그리고 이 시를 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두 명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지. 이 사람 둘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왜 이 스피커를 골랐는지, 누구 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이 시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가 왜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언제 쓰여졌는지까지 우리가 분석하는 게 purpose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해야 돼? 다시 아까 이거는 다 examination이지. 아까 DE에서. 그러면 이제 interpretation을 해줘야 돼. interpretation 파트에서는 우리가 뭘 해줘야 돼?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아까 interpretation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 effect라고 했어. effect. 그러면 이 주제가 누구에게 어떤 이펙트를 가지는지. 그럼 그 누구가 누구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까지 분석을 해줘야 이 스펙의 두 번째 문단이 만들어지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스펙의 네 번째 단계, 이모션. 자, 이모션에서는 우리가 뭘 분석해야 돼? 톤과 무드를 분석을 해야 된다. 자, 톤과 무드의 차이. 우리가 GCSE 때 배웠을 거야. 톤은 어떤 거라고 했어? 톤은 author가, 그 포트가 만들어내는 것이 톤이야. 그 시 안에 담겨있는 앰모스피어가 톤이야. 그럼 무드는 뭐야? 무드는 그 앰모스피어를 읽고 리더가 느껴야 하는 앰모스피어가 무드야.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항상 톤이랑 무드를 바꿔 쓰거나 톤이랑 무드를 헷갈리게 쓰거나 무조건 톤이랑 무드를 이러이러 같은 것이다 라고 쓰면은 그거는 좋은 이그제미네이션 한 게 아니야. 그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너네가 아이비레벨에서 나오는 시들은 톤이랑 무드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 그렇기 때문에 톤 찾았어. 그러니까 나는 무드에도 이걸 쓸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 무드에도 우리가 리더로서 느껴야 하는 감정들을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톤의 이펙트가 무드가 되겠지. 그러면 그 과정까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 이런 앰모스피어가 톤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무드로서 이런 무드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앰모스피어를 느낄 수가 있었다까지 적어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이펙트를 적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이펙트는 뭘 나와야 돼? 우리가 얘기했던 IB 빔과 관련된 이펙트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우리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이코시스템이라든지 뭐 세이빙 더 플래닛이라든지 이런 IB 빔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그 빔과 관련된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 C. 스펙의 마지막 단계 C. 자, 이거는 너네가 기술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너네가 GCSE 때 많이 했던 것들을 다룰 건데 그것들을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야. 그래서 C는 뭐의 약자냐? 크래프트의 약자다. 기술의 약자다. 근데 이 C는 다시 5개로 나눌 거야. 이렇게 나눌 거야. 자, 쉽지? 외우기 쉽지? 자, F는 뭐냐? F는 figurative language. 이거는 너네가 분석하기 쉬워해. 너네 뭐 simile, metaphor, rhetorical question 이런 것들, alliteration 이런 것들 다 배웠지. 그러면 요것들을 figurative language에 그대로 써주고 아까 뭘 해줘야 된다고 했어? 근데 너네가 이게 너무 쉬우니까 자꾸 이런 게 있어야 하고 끝내 문단을. 근데 그러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은 모든 분석은 무슨 순서대로 간다? DEI 순서대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까지 하면은 뭐야? 이그제미네이션까지만 한 거야. 그 효과가 어떤 이펙트를 나타냈는지 그 효과가 이 시에서 말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theme,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해줘야 너네가 I까지 한 거다. 그 I까지 완성이 돼야 우리가 IB English Essay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figurative language까지 했어.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겠어? imagery. 자, imagery. 5가지의 imagery 너네가 다 배웠을 거야. 그지? 잘 알고 있을 거야. 자, visual imagery가 있을 거고, 또 tactile imagery가 있을 거고, gustatory imagery가 있을 거고, olfactory imagery가 있을 거고, auditory imagery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5개를 일단 팁은 쭉 적어. 옆에다가. 그 다음에 각각을 다 찾아. 왜냐하면 이 imagery가 너네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비주얼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비주얼만 열심히 적어야지 이런 식으로 적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미저리가 2개, 3개 섞인 시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것들도 다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저리를 분석해 줄 때. 그래서 이미저리를 따로 빼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미저리에 대한 분석도 해줘야 되겠고 이미저리도 마찬가지로 DEI 순서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I에서는 뭘 해줘야 됐어? 인터프레테이션에서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고 했어? theme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theme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리더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이미저리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거야. 어떤 이미저리가 있다까지만 적으면 안 돼. 그 다음에 L, language. 자, 이것도 language고 이것도 language인데 뭐가 다를까? 자, figurative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네가 이야기하는 simile, metaphor 이런 기술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language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 그 자체야.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월드를 썼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게 뭐 콜로키얼한지 인포멀한지 이런 것들이 랭귀지야. 우리가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포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또는 뭐 콜로키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포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어떤 애트모스피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랭귀지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기를 해줬어. 그 다음 우리가 또 인터프레테이션을 해줘야 된다고 했지. 인터프레테이션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팀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 모든 것들은, 크래프트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돌아간다? 팀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가. 그래서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딕션, 월드 초이스, 뭐 formal, informal, colloquial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M. M은 뭐의 약자겠어? 뮤직의 약자야. 자, 리드면 라임. 너네가 뭐 iambic tetrameter 이런 것들을 다 배웠을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리듬과 라임을 떠나서 우리가 또 분석해야 되는 게 있어. 여기서 뭘 분석해야 돼? 스트럭처를 여기서 같이 분석을 해줘야 돼, IB에서는. 왜냐하면 그냥 너네가 기술적으로 이건 iambic 펜타미터다, 뭐 어떤 강약, 약강이 있다, 이것까지만 분석하는 거는 조금 GCSE에서 했던 것들이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네가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뮤직 단계에서는. 그래서 조금 어려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 그것들을 너네가 이제 적어주면 돼. 그리고 마지막 S. S는 뭐야? S는 이건 굉장히 쉬워. Structure. 그러면 이거는, 자, IB에서 나오는 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맷은 뭐야? Free verse야, free verse. free vers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적어줘야겠어? 말을 하듯이 하고 있다.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문장들을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스트럭처에 관련된 건 뭐야? Format of the 시야. 근데 너네가 이게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쉽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걸 많이 빠뜨려. 그런 게 뭐야? 스탠자가 몇 개다. 라인이 몇 개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적어줘야 돼. 그리고 그것만 딱 적고 이제 끝났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어? DEI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했지. 걔네들도 인터프레테이션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라인이 11개 있는 거를 뭐 어떻게 인터프레테이션 해요? 이런 질문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겠어? GCSE 때 너네가 배웠을 거야. 뭐 소네트라면 뭘 해줘야 돼? 전형시다. 그럼 전형시는 뭐야? 우리가 노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감정을 가장 풍부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뭐 스탠자가 3개다. 이러면은 그 스탠자마다 스트럭처가 따로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감정이 어떻게 고조되고 있는지에 관한 스트럭처들이 있어. 자, 우리가 감정이 점점 커지는 경우를 뭐라고 불러? 트라이앵글 또는 피라미드 스트럭처라고 불러. 감정이 점점 좁아져. 그러면 인버티드 피라미드 스트럭처라고 불러. 감정이 가운데에 가장 커.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똑같아. rectangular structure. 이런 것까지 너네가 스트럭처에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왜 이 스트럭처를 골랐을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인터프레테이션 나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감정이 점점 커진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하자가 이런 에스컬레이팅 하는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고요함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레탱귤러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스트럭처를 너네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뭐 개인, 정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각각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또는 어떤 각각의 어떤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각 스트럭처별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 스트럭처를 골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럭처까지 분석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하나 볼 건데, 이 시, 그러면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 SPEC 단계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 일단 다이젝트를 먼저 해야 되겠지. 뭘로 분석을 해야 되겠어? 서브젝트는 토픽이니까 할렘, 그리고 드림이 토픽이겠지. 할렘과 드림 이렇게 적어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그제미네이션을 해줄 거야. 자,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 레토리컬 퀘스천들이 많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익스플로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꿈에 관한 어떤 레토리컬 퀘스천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인터프레테이션. 우리가 인터프레테이션은 아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 할렘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 자,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주제가 되는 문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제일 마지막 문장, 여기에 있겠지. 꿈이
deferred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대? 폭발한대. 꿈이 폭발한다는 거는 뭐야? 뭘 상징하는 거야? 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억압하다 보면은 어떤 레볼루션이 일어난다던가 어떤 사회에 전복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 어떤 워닝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그제미네이션도 해줘야 돼. 이 꿈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꿈이 디펄 되면 점점 폭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꿈들이 디펄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폭발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레토리컬 퀘스천으로 우리가 묻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어. 인터프레테이션은 뭐가 있어야 돼? 거기서는 우리가 해석을 넣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스플로드에 관한 해석을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심볼리즘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우리가 E는 아까 뭐라 그랬지? 이모션. 근데 우리가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모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란 말이야. 그래서 이모션에서부터 다시 스트럭처를 한 번 더 볼 거야. 자, 어떤 이모션이 담겨져 있어? 여기서는 어떤 이모션이 담겨져 있어? anger. 여기서는 어떤 멜랑콜리함.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스테인자는 어떤 이모션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어떤 hopeless.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자, 너네 생각에 이 이모션들이 크기가 어떤 것 같아? 점점 같은 것 같아?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요 이모션이 제일 크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어. 왜냐면 앵거가 제일 큰 이모션이야. 이 셋 중에서는. 제일 강렬한 이모션이야. 근데 여기 요 한 문장에서만, 요 마지막 스탠자에서만 갑자기 이런 강렬한 이모션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피라미드 스트럭처긴 한데 피라미드가 갑자기 확 커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치 불꽃놀이 같은 이렇게 커진다기보다는 쭉 가다 갑자기 확 커지는 불꽃놀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요런 이모션에 대해서 익스플로딩 하는 이모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우리가 인터프레테이션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SPE는 그래서 굉장히 쉬워. 왜냐면 이 시 자체가 짧고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없고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어려운 것들은 이제 C야. Figurative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뭐 너네가 딱 보면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들만 있어. 자 like a raisin 뭐지? simile 또 like rock meat simile 그 다음에 like a syrup sweet simile 뭐 alliteration도 있고 그 다음에 뭐 rhetorical question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터프레테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rhetorical question은 우리가 뭐야? rhetorical question 자체가 뭐야 얘들아? 자 우리가 독자가 직접 대답하기를 바라는 질문이야. 내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답을 독자가 알아서 생각해 주길 바라는 질문이야. 그러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뭐겠어? 익스플로드 할 것이다. 그런 얘기겠지. 요렇게 드라이업 할 것이다. 스팅크 할 것이다. 크러스트 앤 슈거 오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겠지.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펙트는 뭐야?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해줘야 돼. 그러면 그게 아까 이밸류에이션까지 해줘야 되겠다고 했지. 레토리컬 퀘스천이 반복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더 강렬하고 레피티션이니까 emphasize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까지 적어줘야 DI의 I가 되는 거야. 자, 거기까지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I는 뭐였어? imagery. 자, imager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야? visual imagery지. visual imagery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다른 색깔로 줄을 칠게. dry up, fester like a sore. 그리고 stink like rotten meat는 뭐야? 이거는 olfactory지. 빼줘야 되겠고. crust and sugar over는 뭐야? tactile이지. 이것도 빼줘야 되겠고. sag like a heavy load 이거는 뭐야? 이것도 visual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너네가 물어본단 말이야. 선생님, 익스플로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주얼 이미저리로 적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막 물어보는데 너네 생각에 적을 수 있나 없나라는 느낌이 들면 적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왜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분석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 왜냐하면 너네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가는 충분한 리즌이 있으면 그건 좋은 분석이 되는 거야. 근데 분석이 해야 되는데 왜 분석 안 했지? 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줘, 너네 에세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이미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그거는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너네가 비록 다른 것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비주얼로 넣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미저리가 세 종류나 있네? 너네가 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이제 인터프레테이션 파트로 갈 거야. 자, 이그제미네이션까지 했어. 자, 그러면 비주얼, 올팩토리, 텍타일, 비주얼 이렇게 끝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네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왜 비주얼을 3개나 쓰고 중간 올팩토리랑 텍타를 넣었을까? 왜 3가지 종류의
이미저리를 넣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가 고민하고 또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비주얼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가장 강렬한 이미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피티션하게 넣은 거다. 또 우리가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온 몸으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모션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비주얼로 돌아감으로써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우리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미저리도 단순히 이런 이미저리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까지 적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저리를 썼고 그걸 왜 썼고 어디에 썼고 그래서 효과가 무엇인지까지 적어줘야 이미저리의 인터프레테이션이 되는 거야. 자, 크래프트의 랭귀지까지. 자, 이거 어떤 톤으로 얘기하고 있지? 인포멀해, 포멀해. 굉장히 인포멀한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 콜로키얼한 시라고 볼 수가 있어. 포멀하지는 않아. 마치 어떤 느낌,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우리가 말하는 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요런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은지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콜로키얼한 시야. 그럼 우리가 콜로키얼하다는 걸 적어줘야 돼. 자, 콜로키얼하다는,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적어줬어. 자,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고 했어? 인터프레테이션을 해줘야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왜 콜로키얼한가? 왜 하필 이 화자는 요 얘기를 하면서 콜로키얼한 톤을 썼을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사실 뭐 할렘이잖아? 아까 할렘 어떤 거라고 했어? 미국의 슬럼가라고 했어. 그러면 이 시의 대상은 누굴까? 읽는 우리들일까? 사회일까? 정부일까? 모든 게 될 수 있겠지. 만약에 정부라고 치자. 정부면 우리가 무슨 톤을 쓰는 게 좋겠어? 포멀한 톤을 쓰는 게 좋겠지. 근데 이거는 읽는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스피커가 원하는 이 시의 대상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이 사회 전체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인터프레테이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왜 이 톤을 썼는지, 왜 이런 월드 초이스를 썼는지까지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 특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이런 raisin 같은 단어, soul 같은 단어, rotten meat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거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삶에서. 그래서 근데 이 할렘이라는 그 공간적 배경은 어떤 곳이야? 격리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야. 배제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배제되어 있는 곳의 삶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일리 라이프와 연결 지음으로써 마치 우리 제너럴 퍼블릭, 소사이티에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거기에 있는 삶을 우리의 삶과 연결 짓고자 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 랭귀지 부분을 마스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뮤직이 있지. 뮤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 리듬 앤 라임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리듬 앤 라임이 잘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선생님 그거 넘어가면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안 보인다를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돼. 왜 안 보이는지 우리가 이게 지금 스탠자가 몇 개로 이루어졌지? 1, 2, 3, 4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형태야? 프리버스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왜 프리버스를 선택했는지, 왜 리듬 앤 라임이 다른 시에 비해 보이지 않는지, 왜 포멀 스트럭처를 쓰지 않았는지까지 적어줘야 돼. 우리가 저번에 랭귀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칼툰 같은 거 얘기했을 때 공맥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시도 마찬가지야. 없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분석의 일부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프리버스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 자유로움. 그러면 프리버스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인터프레테이션을 뭘 적어줘야 돼? 이 시가 추구하는 어떤 pursue하는 감정이 뭐다? 자유로움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어야 돼. 그것까지 해줘야 인터프레테이션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스트럭처는 일단 보이는 것부터 적어. 스탠자가 몇 개야? 1, 2, 3, 4 스탠자가 있고 라인이 몇 개야? 11개가 있다. 딱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끝났잖아요. 프리버스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스탠자마다 비중이 어때? 비중이 다르단 말이야. 여기가 제일 커. 그러면 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emphasize가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뭘 emphasize 하고 있는 거야? 드림이 디폴트했을 때의 모습들을 emphasize 하고 싶은 거야. 동시에 감정의 크기는 어디가 제일 커? 여기가 제일 커. 그러면 한 문장으로 탁 때리고 싶은 거지. 그런 스트럭처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 왜 여기서 이 드림이 디폴트했을 때 모습을 가장 크게 얘기했으면서 이 앵거는 가장 작게 얘기를 했을까? 앵거가 가장 큰 감정인데 왜냐? 이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이 할렘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미래 그리고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근데 결과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현재의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들이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거는 뭐야? 우리가 분노할 것이다. 우리가 뭐 테러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게 빔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 할렘의 모습이 이러하다. 이 할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비참함이라던가 좌절이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멜랑콜리함, 호플리스한 감정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더 크게 느끼고 싶어 하는 스트럭처인 거야. 거기까지 해줘야 우리가 해석이 된다. 인터프레테이션까지 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너네가 4가지의 문단을 적어줄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에세이, 애널리틱 에세이에서는 뭐 적어야 된다 그랬어? 인트로덕션이랑 컨클루전에서 인트로덕션은 항상 뭘 적어줘야 돼? 이 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적어줘야 된다고 했어. 자, 이 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시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시는 그 중에서도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있는 시고 누가 적은 시고 그래서 나는 이 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다까지 적어줘야 하고 컨클루전에서는 뭘 적어줘야 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작가의 theme 그리고 tone and mood 그리고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overall effect까지 적어줘야 된다고 했어. 자, overall effect가 중요해. 너네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interpretation 하면서 effect 했잖아. 그럼 너네가 그 effect를 다 모았을 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문장이 있어. 그 문장이 overall effect야. 그게 conclusion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그렇게 우리가 분석 에세이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